하요하요! 하요하요, 요양입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공략을 만들었죠. 하지만 너무 영상이 길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지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편의 모든 튜토리얼을 10분 내로 압축해서 최대한 디테일을 없애고 꼭 필요한 정보만 넣도록 했어요. 만약 디테일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추천 영상을 담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넘어갈게요. 하드코프는 하드코어 FPS 폐지 죽기 게임입니다. 하드코어인 이유는 조작법도 복잡하고 죽으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시큐어 컨테이너에 넣어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팬티라고 불리우는 컨테이너 공간이 스탠다드는 4칸, 프리페어 에디션은 6칸, EOD는 9칸. 근데 게임 내 퀘스트를 일정 이상 클리어하시면 8칸짜리 엡실론을 줘요. 그리고 거의 모든 퀘스트를 다 클리어하면 9칸짜리 카파를 줍니다. 한마디로 게임만 잘하시면 그냥 스탠다드로도 충분히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구매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다가 익숙해지고 감마가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그때 할인할 때 EOD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단축키는 꼭 필요한 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디테일한 거는 우측 상단을 참조해주세요. 놓기 기본키는 X키입니다. 그리고 R키는 탄창을 가는 키인데 R을 2번 연타하면 이렇게 탄창을 버려요. 저처럼 급할 때 R키를 막 연타 누르시는 분들은 다른 키로 변경하시길 추천합니다. 어차피 가는 속도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C키는 앉기, Q2, 그 다음 B키는 연사를 변경, Alt-T는 다른 게임이 없으니까 설명하자면 탄창을 확인하는 키예요. 몇 발 남았는지 우측 하단을 보면 볼 수 있어요. 풀은 가득, 니얼리 풀은 거의 가득, 어바우트 하프는 절반, 레스든 하프는 절반이 안됨, 올모스트 엠프티는 거의 없음, 엠프티는 없음. 이렇게 있습니다. T키는 후레쉬를 껐다 켰다 하는 키인데 켜진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후레쉬와 레이저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레이저 종류는 레이저 아이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 그리고 문을 열거나 파밍할 때는 F키, 느리게 걷거나 빠르게 걷기 전하는 탭키, 버리는 키는 딜리트키, 줌을 한 상태에서 페이지 업다운은 사거리 변경, 단축키는 4번에서 0번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통 힐템을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5번, 4번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수류탄 던지는 단축키는 G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던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번을 등록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좌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안 던집니다. 이건 쿠킹이 아니에요. 이 게임에는 쿠킹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던지고 싶은 곳에 이런 식으로 그냥 지키로 던지는 것이 익숙하면 지키가 좋고요.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밍하실 때 이거를 끌어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더 간단한 단축키는 컨트롤 좌클릭입니다. 그리고 옷을 바로 입는 단축키는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알트 좌클릭을 하면 옷을 입어요. 이거는 창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헬멧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컨트롤 좌클릭하면 가방에 들어가는 거고 알트 좌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단축키에 있는 걸 눌러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헬스를 눌러서 여기를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캐릭터가 다치면 토락스, 스토막 막 이런 부위가 여러 부위가 다쳐지는데 단축키를 누르면 다리부터 치료한다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토락스하고 헤드가 0이 되는 순간 죽거든요. 캐릭터는 팔다리는 100까지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토락스나 헤드를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치료할 때는 단축키 치료는 여유 있을 때 하고 급할 때는 이렇게 치료하는 편입니다. 진통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먹어야지 다리가 부러지거나 블랙아웃 때도 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진통제 유지 시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뛰고 있다가 누군가 다리를 싸서 다리를 블랙아웃 시켰거나 부러뜨렸을 때 그때부터는 절뚝 이렇게 됩니다. 뛸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안 먹었으면. 그래서
평상시에 게임할 때 항상 진통제를 끊이지 않게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배가 터지면 이 수분과 에너지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안 먹었으면 기침을 너무 시끄럽게 계속해서 시끄러울 수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체력이 좀 감소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풀피가 감소돼요. 예를 들어서 레그가 블랙아웃이 돼서 0이 됐어요. 0, 65 이 상태에서 수리를 하면 1, 50 이렇게 바뀌어요. 80% 정도 남는다고 해요, 서바킷은. 그리고 서바킷 말고 CMS는 좀 더 많이 깎여서 뭐 40 이런 식으로 남는 양이 적고요. 그리고 토락스하고 헤드는 수술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면 부목으로 감아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통제를 먹어줘야 되고요. 마치 블랙아웃 된 상태처럼 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뛰지 못하고 조준이 흔들려요. 만약에 출혈로 토락스나 헤드가 체력이 1이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스치기만 하면 죽는 상태입니다. 이게 헤비 브리딩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탈출입니다. 이 게임은 시작하면 죽거나 탈출을 해야 게임이 끝납니다. 죽어서 탈출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인 탈출 방법을 알아보죠. 각 지역마다 탈출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장소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커스텀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장소는 스케브 탈출구, 초록색은 PMC 탈출구입니다. 하늘색은 공통이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지도를 외울 겸 우측 상단에 커스텀 외우는 디테일한 영상을 참고하시고, 커스텀 말고도 모든 맵을 가이드해 두었으니까 지도 가이드 재생 목록을 참고하세요. 스케프나 오프라인 모드에서 PMC로 시작해서 5키를 2번 따닥 눌러서 탈출구 이름을 확인하여 탈출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ZB-013, ZB-1011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는 랜덤 탈출구입니다. 제 탈출해야 되는 장소는 여기인 거죠. ZB-1011. 지도는 타르코프 위키에서 맵 오브 타르코프 메뉴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영상 설명 더보기에 주소를 남길게요. 다음은 퀘스트입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타르코프 위키에서 보실 수 있어요. 퀘스트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글 위키가 아직 전부 100%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 건 한글 위키를 추천합니다. 한국 위키에서 보시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건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사진이 표기돼 있고요.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그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재소에서 보안 케이스를 찾는 퀘스트고 레벨 13레벨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전에 이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야지만 뜹니다. 그리고 우두 지역을 탈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테라피스트에게 마지막으로 보안 케이스를 전달을 해야 돼요. 보안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안 케이스의 위치는 우두에서 이 화살표 장소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곳이 있고, 거기서 세 번째 오두막 침대 밑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키가 친절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돼 있어도 그림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 다시 보기 페이지에서 타르코프 하드모드 풀버전 영상에서 40레벨 찍을 때까지 퀘스트를 하나씩 이렇게 깨고 있으니까 영상이 좀 길지만 퀘스트를 제 노하우로 하나씩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퀘스트 하시다가 막히시면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파밍하는 방법입니다. 디테일한 파밍 방법은 제 타르코프 파밍 가이드 재생 목록에서 1번 쇼라 마을, 5번 인체 올리편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김장통도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김장통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여기 이 파밍 방법은 하면서 영상을 하나 더 봐오셔야 되거든요. 이 영상이 바로 쇼라인 히든 스테이시 김장통을 모든 곳을 다 파밍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셔야 저게 가능하므로 가장 단시간에 파밍 방법을 배우시려면 1번과 5번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핵심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앞서 알려드린 치료 방법, 단축키 등등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이 게임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의 80%는 지도를 외우는 겁니다. 지도를 외워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돼요. 모든 맵에서 지도를 안 보고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해요. 퀘스트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꼭 해야 돼요. 이 게임을 하는데 지도를 외우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지도를 외우실 때 꼭 제 지도 가이드 영상에서 스폰 장소를 파악하는 방법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보면서 직접 뛰어다녀 보세요.
온라인에서 연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 30분짜리를 보고 오프라인에서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은 재미없다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스케프한테 죽고 PMC한테 죽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지도를 외울 수가 없어요. 10게임을 해서 지도를 외울 것을 100게임이 걸려요. 이 게임에서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지도 외우는 건 8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시작하실 때 지도 외우는 것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길 바래요. 총을 못 쏴도 되고 치료를 못 해도 돼요. WASD와 F키만 누를 줄 알면 되고요. 그러면 절대로 이 게임을 못 할 수가 없어요. 80%가 지도 외우는 거면 나머지 20%는 파밍을 어디서 하는지예요. 결국 둘 다 지도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봐요. 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